자, 오늘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면 방정식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게 연립 방정식이죠. 이 두 개의 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찾는 게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미지수,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이면서 2차인 연립 방정식을 풀 건데요. 푸는 방법은 얘는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필수예제 11번을 볼게요. 자, 11번은 지금 연립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인 연립 방정식이 나오고 있어요.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가간법 또는 대입법을 배웠잖아. 가간법, 대입법 목적이 뭐였지? 문자를 하나 소거한다였어. 근데 얘는 지금 차수가 다르니까 더하거나 빼서는 문자가 소거가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대입법을 쓸 거예요. 대입법을 쓰기 위해서 1차인 식을 x는 또는 y는으로 고쳐줍니다. 일단 1번은 보면 y는 이라고 고쳐볼게요. 이 식을. y는 이라고 고치면 뭐가 돼? 3x-2가 되고요. 이걸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에 대입을 하세요. 자, 그럼 식이 2x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뭐가 돼? 3x-2 플러스 3x-2의 제곱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가 소거됐으니까 방정식을 풀면 돼. 자,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x제곱 뭐가 되죠?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이고요. 이게 사라지네요. 동리한 계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고 양변을 몇으로 나눠서?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돼서 뭘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쵸. x-1, x-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x는 얼마? 1 또는 2가 돼요. 그래서 x는 1 또는 2가 되고 x가 1일 때 y값은 두 개 중에 하나에 대입하면 되는데 이 식이 가장 간단하겠죠? 자, 이 식의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y는 몇이 돼요? 자, 2 대입하면 y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1 또는 2,4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2번도 볼게요. 자, 2번도 1차랑 2차를 연립하는 문제인데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대입법을 쓴다고 했지? 위에 있는 식을 뭐라고 고쳐볼까? x는 이라고 고쳐볼게요. 그러면 y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얘를 주어진 식이 어디에? x 자리에 대입을 해서 x를 소거하는 방법을 쓸 거예요. 자, 대입을 하면 식이 뭐가 돼요? y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2 y 플러스 4 곱하기 y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고요. 전개하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1번처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특징이 우리가 좀 전에 푼 건 둘 다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였잖아.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둘 다 2차예요. 그런데 둘 다 2차인데 하나는 0이 있고 하나는 0이 아니거든? 둘 다 2차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는0이라고 나와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계산을 해볼게. 1번. 자, 는0이라고 나와 있는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식이 뭐가 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 돼요. 첫 번째 식이 0이면 x는 마이너스 y랑 같고요. 또는 두 번째 식이 0이면 x는 뭐랑 같아? y랑 같아요. 이게 위에 걸 정리한 거잖아. 밑에 있는 식에 넣어요. 그래야 둘 다 만족하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다를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식이 뭐가 돼, 얘들아? 4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제곱 미안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은 9가 되고 좌변을 계산하면 몇이 돼요? 그냥 y 제곱은 9. 그러면 y는 얼마? 플마 3.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y가 3이면 x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을 여기 대입하면 x는 얼마? 플러스 3이 돼요. 자, 두 번째는 x랑 y가 같을 때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돼? 4x제곱 플러스 미안해. 대입을 잘못했어. x 자리에 y를 넣는 거지 우리가 지금. x에 y를 대입하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 9고요. 좌변을 계산하면 뭐가 돼요? 3y제곱은 9. 그럼 y제곱은 3. y는 몇이 돼? 풀마 루트 3이죠.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x랑 y랑 어떻다? 같다에 대입을 하면 x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이번엔 답이 몇 쌍이 나왔어? 4쌍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어. 우리가 답이 3 또는 마이너스 3이면 풀마 루트 3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x가 3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y도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쓸 건데 자 지금 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플러스고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x가 플러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플러스 3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애들끼리 밑에 있는 애들끼리 순서가 같게 만들어. 그러니까 x가 플러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한 쌍이 되는 애들을 둘 다 위에 써주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플러스 3이잖아. 얘를 둘 다 밑에다 써준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거는 x가 풀마 루트 3일 때 자, 얘는 지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어때요? 같으니까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니까 같은 순서로 써줘요. 플러스 플러스끼리 짝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짝이니까 순서를 맞춰줍니다. 이 풀마라고 쓰는 걸 두 개 겹쳐지는 부호, 복부호라고 하는데요. 같은 순서다 라고 해서 복부호 동순이라고 적습니다. 2번을 볼게요. 2번도 지금 보면 2차와 2차를 연립했는데 둘 다 2차 연립방정식이면 어떻게 푼다고? 인수분해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는 0이 있는 식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한 거 불러주세요. x-2y x 플러스 y는 0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얘가 0이면 x는 몇이랑 같고 2y랑 같고 또는 두 번째 식이 0이면 x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y랑 같다. 방금 한 것처럼 얘네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계산은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13번.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목이 대칭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대칭이 뭐냐면 x제곱 y제곱이랑 y제곱 x제곱 똑같은 모양이 똑같잖아. 순서를 바꿔도. xy랑 yx도 앞뒤 순서 바꿔도 같잖아. 이런 모양에서 대칭이라는 거거든 이게. 이런 애는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아까 하나는 1차 2차 이렇게 연립이면 얘를 x는 또는 y는 이라고 해서 대입한다고 했고요. 둘 다 2차면 는영이 있는 쪽을 인수분해 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두 가지가 다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랑 xy랑 어디서 많이 봤지? 곱셈 공식 변형에서 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의 합이랑 두 1차의 곱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또는 xy 얘네가 나와 있는 이 대칭인 모양의 식은 곱셈 공식 변형을 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라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34라고 했고요. xy는 얼마래? 15래요.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여기 15 대입하면 얼마? 자, 이항하면 64. 그러면 x 플러스 y는 제곱을 하면 64가 되는 수니까 8 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런데 xy는 몇이라고 했지? xy는 15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y가 8일 때 연립방정식 하나 풀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일 때 연립방정식을 하나 풀어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얘도 지금 보면 1차랑 2차지. 1차랑 2차는 어떻게 연립했죠? 아까 우리가? 그렇지. 1차인 쪽을 이항할 수도 있어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걸 이용하면 이 주어진 1차 식을 x는 또는 y는 이라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y는 이라고 정리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되고 이걸 두 번째 식에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전개하면 식이 뭐가 되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는 15가 돼요. 자, 는 0으로 고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x-5, x-3이 0이니까 x는 얼마? 5 또는 3이 돼요. 자, x가 5면 y는? 더해서 8이니까 잘못 봤어. 3 또는 뭐가 되죠? 5 이렇게 돼요. 두 번째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인 경우도 있었잖아. 얘도 1차 곱이 2차니까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 뭐냐면 여기서 x 플러스 y, x, y도 아까 대칭인 모양이에요. x 플러스 y, y 플러스 x 모양이 똑같아서 지금. 근데 얘가 지금 x랑 y라는 문자에 합이랑 곱을 알려줬어. 합과 곱 어디서 많이 들었어? 2차 방정식, 근과 계수 같은 거 할 때 많이 들었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x, y를 두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는 거야. 문자를 뭐 t 이렇게 놔볼게요. x, y를 근으로 가지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x랑 y가 근이 되려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t-x, t-y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이거 안 쓰고 이걸 전개한 모양을 한 번에 써볼까? 뭐가 되지?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플러스 2분의 곱. 그래서 x, y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이 식이에요. 자, 이 식에 x 플러스 y랑 x, y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대입하면 뭐가 돼?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 그러니까 뭐냐면 x랑 y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인 거야.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뭐가 돼? t 플러스 5, t 플러스 3은 0이고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3이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라며.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랑 y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거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총 4쌍이 되는데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어요.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13번까지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였다면 14번부터는 이제 활용 문제가 나와요.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k의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자, 지금 이 연립방정식은 1차와 2차를 연립하지? 1차, 2차 연립할 땐 어떻게 고쳤어, 아까? 그쵸, 1차를 y는 이런 식으로 고쳤어요. 근데 여기가 x가 하나니까 x는으로 고쳐보자. 자, 고치면 x는 뭐가 돼, 얘들아?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그럼 그냥 써볼까요? 2 플러스하고 x자리에 마이너스 y 플러스 k 곱하기 y는 3하고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y제곱 플러스 2ky는 3이 되죠. 좌변을 계산해서 우변으로 이항하면 뭐가 돼? 3y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3은 0. 우리가 k를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k를 안다면 인수분해를 해서 y값을 찾을 수 있지. 맞아? 그래서 y값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서 찾은 걸 첫 번째 1차식에 대입하면 x도 몇가 나와? 두 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답이 두 쌍이야.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답이 한 가지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y의 값도 몇 가지만 나온다? 한 가지만 나온다. 그럼 이 방정식이 근은 한 개를 가져야 돼.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뭐였죠? 판별식이 0이다. 자, 판별식 짝수 공식을 써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k제곱 마이너스 9는 0. 그럼 k제곱이 9니까 k는 얼마? 풀마 3 이렇게 나와요. 자, 15번을 볼게요.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cm일 때 이 직사각형의 뭘 찾아라? 가로, 세로를 찾아라.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원주각 시험 봤잖아. 중3 때 배운 거.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 90도. 중2 때 배운 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해 보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하나 그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가운데 점을 찍으면 이게 뭐다?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을 그리면 그게 원의 지름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름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13이라고 했고요. 찾으라는 게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에요. 가로의 길이를 적당히 x, 세로의 길이 뭐라고 놓을까? y? 이렇게 놔볼게요. 직각, 뭘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몇이 돼, 얘들아? 13의 제곱이 되고요. 또 뭐 알려줬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알려줬어요. 둘레는 가로, 세로를 두 개씩 더한 거잖아. 그럼 한 개씩 더하면 x 플러스 y는 몇이 될까? 17이 되겠죠? 자, 연립해서 x, y를 찾으시면 되고요. 답이 두 쌍이 나올 거거든? 그 중에 가로가 길다라고 했으니까 x가 y보다 더 어떤 거? 큰 걸 찾으면 답이에요. 연립 방정식은 오늘 몇 번 풀었으니까 직접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자, 16번을 보면 공통인 근을 갖는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공통인 근은 어떤 거냐면 얘들아 방정식이 여러 개 있을 때 중복되는 근을 얘기하는 거야. 두 방정식의 공통인 근이라는 건 이 방정식 풀어서 답이 뭐 1, 2가 나왔어.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답이 2, 3이 나왔대. 공통인 거 누구? 그런 걸 공통인 근이라고 해요.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지금 하나의 공통인 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의 공통인 근이 얼마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 공통인 근을 적당히 알파라고 놔볼게요. 그럼 알파는 방정식의 근인데 방정식의 근은 전부 다 방정식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을 하면 식이 뭐가 돼? 알파가 얘 근이니까 여기 대입할 수 있고 이 방정식의 근이 되니까 저기에도 대입할 수 있다. 그럼 알파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k는 0이 돼요.
그러면 식이 두 개가 생겼는데 위에 식의 알파랑 밑에 식의 알파는 똑같은 거잖아. 여기에 K랑 여기에 K도 같은 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알파와 K는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값이니까 저 두 개를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야.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라는 중학교 때처럼 무조건 가감법 또는 대입법 이런 식으로 풀지는 않고 가감법의 목적이 아까 뭐였어? 중학교 때 배운 거. 문자를 하나로 소거하는 거였어요. 대입법의 목적은 그것도 문자를 하나 소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결국은 문자를 소거하는 게 목표인 거거든. 그래서 적당히 더하든 빼든 대입을 하든 나누든 뭐 이렇게 해서 문자를 하나 소거한다.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하면 문자가 소거될 것 같아? K에 2를 대입하자고? 대입은 안 돼요. 왜냐면 K가 2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아직 안 찾아서 모르니까. 이 식은 적당히 빼잖아. 그럼 알파 제곱이 일단 사라질 거야. 문자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빼면 제곱 하나는 없앨 수 있어요. 일단 빼볼게요. 그럼 얘네들 사라지고요. 알파 제곱. 위에 식에서 밑에 식 얘네끼리 뺀 걸 알파로 묶으면 K-2 알파가 되고요. 뒤에 건 -2 플러스 K는 0이 되고 자 뒤에 있는 식을 얘네를 순서를 바꿨으면 K-2거든? 그래서 얘네가 K-2로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 문자가 소거가 되진 않았지만 두 개 곱하면 0이다가 나왔어. 자, 두 개를 곱해서 0이면 앞에 있는 식이 0이어서 K가 2가 되거나 또는 두 번째 식이 0이어서 알파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찾으라는 게 뭐였어? K. 하나 찾았네. 그 다음에 또는 알파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넣으세요. 적당히. 자, 대입하면 1, -K, -2는 0이라 -K, -1이 0이고 K는 몇이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실수 K의 값은 2 또는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그 옆쪽에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게요. 우리가 보통 연립방정식을 풀면 문자가 2개면 식도 2개, 문자가 3개면 식도 3개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래서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랑 알려주는 식의 개수가 대체로는 같아요. 그런데 부정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이쪽이 적을 때 그러면 근을 딱 특정할 수 없거든. 그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아직 근의 개수가 또는 근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대신에 뭔가 조건을 하나를 더 줘. 식이 몇 개 없는 대신에 예를 들어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되면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게 부정방정식인데 저렇게만 알려주면 사실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 x가 0.1이면 y는 4.9, 0.2면 4.8, 0.001이면 4.999잖아. 그래서 저렇게만 나오면 답이 너무 많아서 못 찾아요. 그래서 보통은 조건이 하나씩 나와. x랑 y는 뭐 자연수 이렇게. x, y가 자연수일 때 x 플러스 y는 5의 근을 찾아라. 이런 것들이 부정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자연수인데 더해서 5 되는 거 뭐 있지? 1, 4. 또 뭐 있죠? 2, 3, 3, 2, 4, 1.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방정식이에요. 자, 주로 부정방정식에서 조건이 나오는 건 정수 또는 실수인데요. 정수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대체로 인수분해하고요. 실수 조건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요.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는 자연수니까 답이 4개였지만 정수라고 나오잖아. 그럼 답이 끝없이 많아. 5, 0, 6, -1, 7, -2 이렇게. 그래서 정수 조건에서 더하기는 답이 무수히 많아지거든.
근데 이게 곱하기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뭐 x랑 y를 곱해서 10이다 라고 하면 정수 중에 곱해서 10이 되는 건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5, 20, 10 곱하기 1. 마이너스까지 부호를 확장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총 8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수 조건일 때는 더하기 말고 곱셈 형태로 고치는 걸 쓰고요. 실수 조건일 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방법을 씁니다.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니까 xy가 양의 정수일 때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정수 조건이면 뭐 하라고? 인수분해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뭘로 묶으면 좋을까? 일단 첫 번째 두 개는 뭘로 묶을 수 있어? y로 묶어볼게요. x-1. 근데 이 정수 조건의 방정식이 사실 다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차 함수 꼭지점 찾을 때처럼 끼워 맞출 거야. 적당히 숫자를 넣어서. 숫자를 적당히 넣어서 끼워 맞출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마침 x제곱이 있지 얘들아. x-1 x제곱인데 인수분해 될 만한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숫자를 넣을 거라고 했잖아. x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저 마이너스 x제곱에 x제곱을 일단 내 맘대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고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럼 봐. 내가 원래 없던 숫자인 누구를 추가로 썼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을 추가로 썼어. 그러니까 여기 1 빼고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3을 써주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해. 자, 써볼게요. y 곱하기 x 마이너스 1. 뒤에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는 2항했어요. 자, 누구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뭘로 인수분해 돼요?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과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몇이 된다? 4가 된다. 그런데 얘들아 x가 양의 정수라고 했지. 양의 정수는 얼마 이상? 0 초과 또는 1 이상. 그럼 x-1은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곱해서 4가 되는 수 중에 여기 음수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곱해서 4 되는 수 중에 0 이상이면 1, 4, 또 2, 2, 또 4, 1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때 x, y를 찾아보면 x-1이 1이래. 그럼 x는 몇이야 얘들아? x-1이 1이면 x는 2가 되고요. 자, 그때 y-x-1이 4가 돼야 하는데 지금 x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럼 y는 몇? 마이너스 3 이항하니까 7이 되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1이 2일 때 x-1이 2면 x는 몇? 3이고요. 자, 이 3을 여기다 대입하면 y는 몇이 돼요? 6. 자, 마지막 x-1이 4면 x는 5. 자, 여기 x 자리에 5를 대입해서 y 1 될 때 y 값을 찾으면 얼마? 7이 돼요. 그래서 답이 27, 36, 57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실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실수일 때는 우리가 실수랑 관련된 성질 중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실수는 제곱을 하면 항상 0 이상이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처럼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부정방정식인데 xy가 실수다 이렇게 나오면 뭘로 고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요. 제곱이 항상 0 이상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모양을 봐봐. xy랑 y제곱이야.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x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x제곱 2개로 분리해보자. 2x제곱을 x제곱 2개의 합으로 분리하고 가운데에 있던 2xy 플러스 y제곱 마지막에 있던 2x 플러스 1을 써주고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y의 제곱.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문제에서 xy가 실수라고 했어. 그럼 x 플러스 y도 실수고 x 플러스 1도 실수인데 실수는 제곱을 하면 항상 0 이상이죠. 얘도 0 이상이죠. 0 이상인 수 2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몇이어야 될까? 그쵸? 0, 0이어야 되죠. 앞에 것도 0이 되고 뒤에 있는 식도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는 그때 동시에 얘가 0이 되려면 y는 플러스 1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이 문제 일단 풀이는 여기서 끝인데 다르게도 풀어볼게요.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라 라고 했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게 잘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이걸 x에 관한 2차 방정식 또는 y에 관한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그러면 2x제곱이 있고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예요. 공통인수 뭐 있어? 2x로 묶으면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그러면 y 플러스 1. 자, 나머지는 y제곱 플러스 1이 0인데 자, 내가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한다고 했어. 그래서 얘를 답을 찾아. x는 이렇게 뭐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xy가 실수라고 했어. 이거 풀면 실근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아주 실근이 나와야 돼. 그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여기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허수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식이 판별식이었잖아.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방정식을 풀면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가져야 한다.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짝수 공식,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b'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인데 얘가 항상 0 이상. 전개해보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상.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마이너스 1 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동호 반대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y도 실수라고 했어. 제곱을 하면 답이 0 이상이어야 돼. 그럼 0보다 작은 일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뭐만 생길 수 있다? 0이랑 같아지는 것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럼 y-1이 0이니까 y는 얼마? 1이 되고요. y값 1을 처음 식에 대입하면 x를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풀었는데 뭐가 더 간단해? 사실 첫 번째가 더 간단해. 그래서 완전 제곱식에 합이 되는 게 눈에 보이면 그게 가장 간단한데 그걸 못 찾겠다. 그럴 때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자, 숙제는 186쪽까지 숙제입니다.